안녕하세요. 열심히들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등기법이 좀 어렵죠? 지난주에 제가 뭘 하시라 그랬나요? 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숙제 내주는 거 있잖아요. 숙제 잘 안 하시잖아. 뭘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만 그려보시라 했잖아. 에? 그것만 그려놓으시면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만 잘 이해하시면 등기법이 눈에 이제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그게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지목이 바뀌는 걸 무슨 등기라 그래요? 지목만 바뀌는 거를 변경 등기. 다 지우는 거.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표제부에 할까요? 갑구에 할까요? 을구에 할까요? 자, 부동산 표시는 어디에다 해요? 표제부에다가. 소유권은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외 권리는 을구에다가. 그래서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당구에 한다 그래요. 해당구 사항란. 사항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표시번호 표시란 순위번호 사항란. 그래서 우리가 사항란의 갑구와 그 권리의 등기를 갑구하고 을구한다 해서 갑구 을구의 등기를 하고 갑구 을구 사항란에 한다 해서 사항란의 등기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갑구에다도 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도 할 수 있으면 해당구 사항란에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등기는 표제부에다 할 수도 있고 갑구에 할 수도 있고 을구에 할 수도 있고 경우에는 해당구에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어디에다 해야 돼 등기부? 표제부에다 해야 돼요? 갑구에 돼? 을구에다 해야 돼? 해당구에 해야 돼요? 아니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그랬잖아. 그건 당연히 표제부에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 표제부만 두는데 어떻게 해당구에? 표제부밖에 없는데? 맞죠? 이해하셨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야, 그 등기 누구냐? 그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그 등기 명의인의 표시는 소유자란다.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라 그랬죠? 그럼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다 할까요? 갑구에 할까? 을구에 할까? 해당구에 할까요? 해당구에. 왜 해당구예요?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면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 전세권자의 주소가 바뀌면 을구에 하는 것이고 등기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거기서 답이 있어요. 권리의 변경 등기 어디에다 해요? 권리라는 게 봐봐 권리라는 게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에도 권리도 있잖아. 맞죠? 그럼 소유권이면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면 을구에다 하는 거니까 해당구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당권은 안 배웠지만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게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일 수도 있거든요. 소유권일 때는 주등기로 하고 지상권, 전세권일 때 부기등기로 하는데 작년도 시험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를 주등기로 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틀렸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등기법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표제부 갖고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이거를 표제부에 할 것이냐, 갑구에 할 것이냐, 을구에 할 것이냐, 해당구에 할 것이냐를 또 생각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가 누구고 의무자가 누군지를 판단할 거. 이게 등기법의 가장 기본이 세 가지가. 어? 등기법 어떻게 생겼는지, 권리자, 의무자가 누군지. 전세금을 증액하면 누가 이득을 본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이득을 본다 그랬어.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득 본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세권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준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 전세권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반대로 집주인은 사용 수익을 제한받잖아. 그래서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이고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집주인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등기법 12문제가 나오는데 민법의 개념을 가지고 최소한 4, 5개를 맞춰요.
민법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법을. 민법 시간에 꽉 차죠. 자리 하나도 안 비고. 딱 이만큼이에요? 민법 시간에도 문제 있다 그러면 더 많아야죠. 민법 시간에는.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세법. 우리 세법 토요일이죠. 전부 다 약속 잡으니까 세법 시간에 가장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공시, 그 다음에 중개사. 만만하거든. 중개사법은 그래도 만만하거든요. 어찌됐든 마음적으로나. 약속을 잡을 때 세법에서 약속을 잡아요. 세법 수업할 때. 빠져. 16문제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에서 이제 거기 빼고. 등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지적은 이렇게 공부가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지번 따로, 지목 따로, 면적 따로, 경계 따로 이런 식으로. 근데 등기법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얘가 안 되면 여기서도 안 돼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 중복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흔들려 버리면 그게 다른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등기법은 정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쉽게 정복이 안 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것 자체를 연결해서 수업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거를 못 쫓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지금 하여튼 그래요. 못 쫓아오시는 분들 많은데 자격증 취득하시려면 쫓아오셔야 돼요. 근데 고득점 맞을 필요는 없죠.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공부하시면 안 돼. 왜? 어렵게 나올 때 떨어지니까. 어렵게 나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어차피 공부 1년 동안 하실 거잖아. 좀 힘들게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만 공부하시면 쉽게 나올 때는 붙어.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그 2% 부족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왕 하실 때 좀 열심히 하셔야 돼.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180페이지 보시면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죠. 사실은 이 시점에 주등기, 부기등기라는 것은 무리예요. 왜 그럴까요? 등기법 아직 지금 첫 단계인데 어떻게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뭐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들은 주등기예요. 그럼 반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다? 부기등기예요. 그럼 소유권의 저당권이면 주등기고 지상권의 저당권이면 부기예요. 작년도 문제라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할 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목적이 되면 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기출문제를 해설을 합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기출문제를 써달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하는데 지적법은 해설하기 참 편해요. 왜 편할까? 지적법은 하기 편한 게 그 단락에서만 나오니까. 해설하기가 참 편해요. 그리고 해설이 문제 위에 하나 써놓고 밑에 해설을 반 페이지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면적 관련된 이론을 넣어주면 한 페이지 안에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등기는 보기 5개가 각각 개별적인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해설이 몇 페이지가 들어가야 돼요? 5페이지가. 한 문제에 5페이지가 들어가야 돼. 등기법은 그렇게 시험에 내요. 네? 그래서 등기법이 까다로운 거예요. 지적은 면적이면 면적만, 지목이면 지목만, 5개 모든 지목이. 근데 등기법은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전세권에 대한 문제, 2번은 뭐 지상권에 대한 문제, 3번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 소유권도 여러 개가 있잖아. 4번은 뭐 대지권 관련된 거 이렇게 쭉 내요.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거예요.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내놓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놔서 그래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이제 오늘 등기관이 무엇에 따라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 효력 언제 발생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기록사항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써요?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등기사항을 많이 쓰는데 등기사항은 몇 개? 그 두 개. 하나는 뭐야? 부동산의 뭐야? 부동산의 표시와 그 다음에 법적 무엇이다?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어느 게 더 주예요? 요게 더 주죠. 이게 주잖아.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뭐다? 부동산 등기법.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것이 지적.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다루는 게 등기. 부동산이라 하면 복습하는 거에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원래 복습 잘 안 해드려요. 사실은. 근데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복습해드리는 거야.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차물. 시험에 부동산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 설마 부동산을 물을까? 그렇잖아. 토지와 뭐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건물인데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법이라든지 뭐 학개론에 보면 이제 준부동산 나오잖아. 그거 이제 그쪽에서만 나오고 등기법에서는 안 나와요. 왜? 등기는 뭐만 하는 거니까? 부동산만 하는 거니까. 토지와 건물. 그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얘는 등기 대상의 물건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등기 대상인 뭐라? 등기 대상인 물건이라고 했잖아. 그럼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물건이냐 아니냐.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아니냐.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토지와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영구성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지붕도 있어야 되고 벽체도 있어야 되고. 지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양어장하고 옥의 풀장. 벽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주유소의 캐노피. 그거 하면서 급유탱크 했었잖아. 급유탱크 안 되지만 유로 저장탱크 가능하고. 비닐하우스 안 되죠? 왜? 영구성이 없잖아. 그 대신 온실 가능하고. 어? 기억나세요? 컨테이너 안 되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가설 건축물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법적 권리관계에서는 동그라미가 있었고 세모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X가 있었죠. 세모가 뭐였어요? 임차 환매권, 대항 요건으로 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 이제 한 게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용의물권 임차권, 저당권에서 5 이렇게 했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시험에 한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럼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등기부에 올리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요거.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쪽에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를 우리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하면 떠올라야 될 거. 사실의 등기하면 떠올라야 될 거. 단독 신청이고 반드시 1월 이내에 가야 되고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언제나 주등기로만 이루어지고 표제불은요 주등기로만 이루어져요 무조건. 네? 근데 권리의 등기는 공동이고 의무는 없고 그저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표제부에 등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어. 내 거, 내 토지 내가 분할하고 내가 지목 바꾸는데 누가 손해를 보냐 이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주소 어떻게 돼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번지잖아요. 이거 야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 중요한 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집원은 얼마다? 100이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한 개로 봐요? 별개로 봐요? 별개로 봐요. 그죠? 그 결과적으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라는 거야. 맞죠? 이원화되어 있죠? 이거를 일원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합건물이에요. 그래서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집합건물은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그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이 그림 설명해 드렸었잖아. 한 동 건물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값고 울고 표제부 값고 울고 표제부 값고 울고를 다 묶어서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1등기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얘가 일부만의 보존 넣기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만 표시만 표제부만 이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독립된 등기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드렸었잖아. 규약상 공용부문 표제부만 두는 거하고 요거 같이 설명해 드렸었잖아. 요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예요. 예외.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건물 따로 그럼 여기서 얘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잖아.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뭐를 써야 돼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에 무엇을 쓰자? 건물에 표시를 쓰자 이겁니다. 아 이상하게 요즘에 글씨도 잘 안 써지고 선도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진 것 같아. 자 여기 앞에 뭐였어요? 여기 표시 번호고 그 다음에 건물의 표시죠. 건물의 표시란 접수 지금부터가 이제 건물의 뭐예요? 건물의 표시죠. 소재 그 다음 지번 그 다음 지목이란다. 지목이 들어갈 수 없죠.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 한마디로 얘를 뭐라 그랬어요?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한마디로 건물 내역이라 그랬죠. 건물 내역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보다 이렇게 생긴 것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더라 이겁니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갑구는 어떻게 권리관계는 갑구하고 울구에다 기록하는 거죠. 갑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갑구하고 울구는 어떻게 생겼다? 갑구와 울구는 똑같이 생겼더라 이겁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을 기록하고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표시번호가 아니라 무엇이다?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예요. 그리고 여기는 등기에 무엇이다? 우리 맨 앞에 계시면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왜 이제 오셨어? 지금 와서 알아들을 게 없는데?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가장 이제 우리가 수업 답답할 때 4월 달에 오시는 분 미치는 거죠. 하필이면 등기할 때 와가지고 3월 달엔 지적하고 4월 달에 등기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막 늦게 오신 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게 없어. 위로의 말이 없어. 더 열심히 하셔야 돼. 등접, 등권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잖아. 그러니까 등접, 등권 이렇게 외우라는 했는데 계속 써보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머리에서 기억하는 거잖아. 이런 거 정도면. 등기 원인 및 뭐예요?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이거 제가 지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는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 절대 공부는 눈으로 해서는 안 돼요. 써보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써보고 외우고. 어? 물론 운전면허 시험이면 읽어봐도 되잖아. 60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운전면허하고 중개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권리자 및 무엇이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더라. 요게 이제 바로 뭐예요? 갑구가 이렇게 생겼고 울구도 어떻게 생겼어요? 갑구도 이렇게 생겼고 울구도 이렇게 생겼어요. 응?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에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 갑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소유권 무엇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보존이란
보존이라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보존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을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 을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 을구에 저당권 오케이 저당권도 맞아요. 전세권도 맞고 지역권도 맞고 그런 것들은 전세권 설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전세권 설정.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죠. 2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면 돼. 여기 권리자 누구였어요? A였는데 누구로 바뀌었어요? B로 바뀌었더라. 이게 권리 이전이란 뭐야? 이전이란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란다? 이전. 여기가 이제 만약에 전세권이다. 여기 저당권이라고 할까? 저당권이다. 그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누구? C 이렇게.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는데 저당권 이전은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보존과 설정과 이전은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처음으로 올리는 거니까 기입등기다 이겁니다. 기입등기. 권리자의 주소 바뀔 수 있어요? 기입등기 아니죠? 왜? 왜 기입등기가 아니에요? 있는 거 바꾼 거는 거니까. 기존에 등기되어 있는 거 바꾸는 거니까. 근데 얘는 기존에 등기되어 있는 게 바뀌는 게 새롭게 올리는 거잖아. 새롭게 권리자가 올라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무슨 등기예요? 기입등기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이러한 기입등기를 할 때는요. 기입등기를 할 때는 등기 필증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요. 권리증을 만들어준다고. 기입등기 할 때. 에? 권리를 취득하는 거 맞아요? 그죠? 만들어줘요. 근데 관공서가 할 때는 안 만들어줘요. 왜 관공서가 등기할 때는 권리증을 안 줄까요? 관공서는 일단 믿고 거래할 수 있잖아. 국가잖아.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작년도 문제예요. 관공서 등기필증 안 줍니다. 작년도 등기법 문제예요. 나중에 나올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시번호 여기는 1번이고 반드시 다음 몇 번이에요? 얘는 반드시 2번이에요. 그 다음 반드시 몇 번? 무조건 3번. 여기에는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왜 부기등기라는 게 존재할 수 없냐면 갑표제부를 가지고 우리가 권리를 순위를 나열할 이유가 없잖아. 다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갑구하고 을구 내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등기도 있고 부기등기도 있는 것이고 표제부는 오로지 뭐만? 표제부는 오로지 주등기만 있는 거예요. 주등기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에요. 여기 저당권이라고 좀 써 있죠? 저당권. 여기에 2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어? 그 밑에 여기 저당권은 뭐야? 저당권 설정은 2-1의 저당권 설정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는 거야. 그럼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2-1의 저당권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작년도 이거 하나 나왔던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게.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을구는 이 갑구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을구죠? 그러면 이 토지등기부도 또 어떻게 생각해요? 토지등기부 여기 토지등기부에 무엇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뭐를 쓴다? 토지에 무엇을 쓴다? 토지에 표시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나누면 똑같이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표시부. 여러분들 수업 공부하실 때 한 번 밀리면 못 쫓아와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야. 지금 제가 그랬죠. 일주일 수업 안 듣고면은 30강이라고 했잖아요. 눈 빠져. 네? 그래서 접수, 소재,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그 다음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기타 사항 이렇게 가더라 이겁니다. 맞죠? 자,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요 사실의 등기, 여기다 하는 게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그 다음에 보존,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 등기가 있었죠? 에? 기입 등기, 보존, 설정, 이전. 얘를 무엇이란다? 기입 등기. 그거 말고 뭐 있었어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 등기, 그 다음에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 이렇게 가는 게 순서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 뭐가 있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말소,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막 회복, 그 다음에 경정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이 정도 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 토지 표시가 뭘까요? 그러면 경계. 한참 있다가 지번 100% 떨어집니다. 100%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느 정도 딱 얼굴을 보면은요. 한 2월 달 되면 머리에 써 있어. 이마에 써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합격. 저 사람은 불합격. 다 써 있어요. 그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2월 달까지. 대충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어떻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진짜 그래요. 변경 등기가 있고 이거 제가 지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써놓고 한번 보자 이거. 천천히 가는 거. 자, 얘네들은 등기 사항이다. OX. 오. 등기 사항이다. 얘네들도 등기 사항이다. 오. 그 여기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등기 사항이다. 맞죠? 이것도 등기 사항이다. 그죠? 변경 등기와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무엇? 등기 사항인데 얘는 등기 사항이다 아니다? 표시번호는 등기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라 그랬어요? 표시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표시란에 기재한 순서만 써놓는 거야. 그리고 등기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요. 권리관계를 나타내거나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야만 등기 사항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시번호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의, 경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일부. 여기에 등기사항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부가. 그럼 얘는 집어는 일부다. 오. 지목도 일부다. 면적도 일부다. 권리자 하면 뭐 떠올라 그랬어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떠올라 그랬죠? 권리자의 성명도 등기사항이다. 그 중에서도 일부다. 일부다. 기타 사항은 뭐 떠올라 그랬어요? 전세금, 채권액, 지료, 존속기간, 이율 등등등등. 그죠? 얘네들도 등기사항이다. 그 중에서 일부다. 맞죠? 그래서 등기사항 일부가 뭐가 됐을 때?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이 후발적 불일치이면 변경 등기고 이것이 원시적 불일치이면 무엇이다? 경정이더라.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란다? 시정하는 것을 우리가 변경 또는 경정이라고 하는데 변경과 경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부냐 전부냐, 아니,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이거야. 그럼 다시 등기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 없는 분들은 여기서 끊어라. 근데 자신 있으신 분들은 더 가라고 했잖아. 더 가라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될 텐데. 그럼 등기사항은 표제부 어디에? 표시란에. 갑구을고 어디에? 갑구을고 사항란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사항란은 몇 개 떠올라야 된다? 권리자하고 기타 사항. 권리자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등기, 명의, 인의 무엇이다? 표시를 변경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전세금 받을 수 있죠. 전세금을 증액할 때 누가 이득을 볼까요? 라고 했었잖아.
지료도 증감할 수도 있고 채권액도 증감할 수 있고 이율도 증감할 수 있고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권리의 무엇이다? 권리의 사실은 이게 지금 어려운 단계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권리의 변경 등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설명해드렸었죠 제가.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안 해드렸어요? 뭘 예를 들어서 뭘? 전세금? 전세권 전세금?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하는데 밑에 아무도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없는 거잖아. 여기 1번에 전세권 설정 있는데 전세권자가 A고 전세금 1억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 전세금은 1억에서 얼마로? 2억으로 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1 얼마? 1-1 해가지고 전세권을 무엇한다? 변경하는 거예요. 전세금 얼마로? 전세금 2억으로. 이렇게 딱 지운다고 이렇게. 이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 부기등기 이렇게 하는 것을 부기등기라 그래요.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주등기하고 똑같은 순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랑 순위가 어느 게 더 빨라요? 똑같아. 1하고 1에 왜 똑같아? 얘 지워버렸잖아. 전세금 2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2번에 누가 있어요? 저당권자가 이렇게. 전세권자가 있을 수가 없지. 여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전세권은 배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못 들어와요. 에? 이중에 전세권 돼야 안 돼? 안 돼요. 각하사유예요. 등기관이 안 해준다고. 요건 가능하지. 저당권은. 근데 1억에서 얼마로? 2억으로 증액하려고 보니까 얘가 있어. 요 놈이 A가 B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전세금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하는데 너 승낙서 하나 써줄래? 써주면 부기등기로 가고 안 돼? 그럼 어떻게 가요? 밑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해관계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기등기로 해. 만약에 이해관계 있으면 아니에요. 승낙서를 써주면 부기등기로 가고 승낙서를 써주지 못하면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주등기로 하는 게 좋아? 부기등기로 하는 게 좋아요? 부기등기가 좋은 거지. 만약에 이 집이 2억짜리예요. 이 채권액 1억이고 전세금 1억이야. 근데 얘가 2억으로 증액하면 나중에 얘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명의인의 표시는 여기에 명의인의 표시에 얘가 만약 주소가 무슨 A의 주소가 뭐다? 화곡동이에요. 화곡동에서 뭐로 바뀌면 신월동으로 바뀌었어요. 혼자가 둘이 가요. 혼자 가죠. 단독이죠. 그래서 1- 얼마로 하는 거야? 1-1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 해가지고 목적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에요. 네? 그 목적이 뭐예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야. 화곡동에서 뭐로 바뀌어요? 신월동으로. 화곡동 이렇게 지워버린다고. 그러면 이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가요? 얘는 이유 없이 부기등기로만 가는 거야. 부기등기로만. 그 다음에 이 표시란의 변경 등기는 두 가지만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부동산의 표시가 무엇 될 수 있고 부동산의 표시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무엇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이 변경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에요. 지목과 면적이 바뀔 수 있죠. 이게 바뀐 걸 뭐라 그래? 부동산의 변경. 소재와 지번이 바뀔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바뀌면 건물의 변경이고 요게 바뀌면 건물의 표시의 변경인데 그냥 한마디로 퉁쳐서 그냥 위아래 두 개를 묶어서도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요거 이 두 개는 주등기로 해야 돼요? 부기등기로 해야 돼요? 주등기로 해야죠. 왜? 표제부에다 하는 거니까. 표제부에다 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등기다?
이거 못 외워요? 앞자리 따서 못 외워요? 에? 앞자리 따서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 어떻게 주등기. 등기법은요, 앞자리 따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민법도 마찬가지로 앞자리 따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정 어떠한 지문을 기억해서 풀 수는 있으나 앞자리를 따가지고 개수를 외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문제 푸는 요령은 있어. 어떻게 외워가지고 푸는 요령은 있지만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앞자리만 따서 쭉 외워가지고 그런 문제는 민법 문제가 없어요. 있어봤자 몇 문제 안 되지. 그게 합격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런 앞자리 따서 하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등기법도 앞자리를 따서 외우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올해 12문제 나왔죠? 앞자리 따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앞자리 따서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붙여요? 변경 대신에. 경정. 그러면 또 주등기가 되고, 부기가 되고, 부기와 부기가 되는 거예요. 주등기, 부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말소등기는요. 말소등기는 그냥 빠르게 갈게요. 이거를 뭐로만 바꾸면 돼요? 일부를 뭐로만 바꾸면 돼? 일부를 전부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 말소등기는 표지부에다 할까요? 갑부에다 할까요? 을구에다 할까요? 해당구에 할까요? 해당구에 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말소하면 갑구에다가, 전세권을 말소하면 을구에다가. 자, 여기서 아까 저당권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저당권에서 채권액만 바뀌면 변경이죠. 그죠? 근데 이 저당권을 통째로 날리는 게 바로 뭐예요? 말소등기예요. 근데 말소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2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을 무엇한다? 말소등기라고 말소되는 권리를 다 말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지우는 거예요. 말소등기는 이유 불문하고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말소등기는 이유 불문하고 보다 언제나 주등기만 가는 거예요. 부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기등기가 있을 수가 없냐면은 말소등기는 부기로 해버리면 이게 또 뭔가 또 남는 거거든. 그 의미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독립된 등기로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말소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멸실등기라는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뭐가 멸실됐을 때? 말소등기 다시 정의.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 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를 말소하는 거죠. 근데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이든 후발적 불일치이든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후발적 불일치는 뭘까요?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라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라든지, 채무를 변제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발적 불일치. 네? 원시적 불일치는 뭐예요?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가 있었던 거지. 애초부터 되게 잘못 올라간 경우. 그럴 때는 원시적 불일치예요. 그런데 전부가 잘못 올라왔으면 말소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 그 멸실등기는 뭐가 멸실됐을 때?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소멸됐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소멸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주저앉았다라든지 불에 타서 없어졌다라든지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하는 게 소멸됐을 때 하는 게 바로 무슨 등기다? 멸실등기더라 이건. 멸실등기 등기부 어디에다 해요? 표지부에다 하는 겁니다. 근데 멸실등기는 지난주에 알려드렸잖아요. 얘는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더라.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주등기로만 가는 거예요. 네? 얘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주등기로만 가는 거예요. 표지부에다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멸실등기를 갑구에도 하고 을구에도 하게 되면 이게 주등기인지 부기인지 생각할 수 있지만 멸실등기는 표지부에 하는 거니까 언제나 뭐다?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주등기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 말소 무슨 등기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가 있는데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맞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못하는 거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말소회복 등기라고 하는데 이 말소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또는 일부가 어떻게 부적법하게 무엇이 됐을 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 회복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말소 회복 등기더라 이겁니다.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회복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거 기억나시죠? 자발적으로 만약에 신청을 해서 말소가 된 것은요 회복이 안 돼요. 그 부적법에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회복을 하고요. 일부를 회복할 때는 어떻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회복을 해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어떻게? 주등기로.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로.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봐봐. 얘가 지금 통째로 날라갔죠? 날라갔죠? 만약에 여기 1번에 전세권이 있었는데 2번 이걸 날려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날라갔죠? 그럼 몇 번으로? 3번으로. 3번으로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을 무엇한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지우질 못해. 다시 어떻게? 밑에 1번 해가지고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고 전세금 얼마로. 회복등기 효력은 종전순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드렸죠? 만약에 일부 회복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당권이 채권액이 있고 이율이 있는데 이율이 없어져 버렸어. 누가 지워버렸어요. 그 이율만 다시 회복할 때는 어떻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잘라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했던 거 복습인 거잖아 사실은. 근데 봐봐요. 지난번에 대략적인 설명해드렸죠. 한 번 나왔죠. 오늘 한 번 나오죠. 3장에 한 번 나오고요. 4장에 한 번 나오고 앞으로 등기법 끝날 때까지 매일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매일 나오는 내용. 자,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등기는 기입하는 그 형식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져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와요.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무엇으로 구분될까요? 이렇게 안 나와요. 왜? 학자마다 살짝 다르니까 꼭 얘를 형식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에?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로 구분되는데 시험에 그런 건 묻질 않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법에 그렇게 써있지도 않아요.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이렇게 써있지도 않다고.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는데 이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독립된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다? 독립된 번호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다? 주등기예요. 그러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무슨 등기로 하고? 주등기로 하고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게 바로 뭐다? 부기등기. 주등기에 가지번호, 요걸 가지번호라 그래. 다시 이를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다? 부기등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얘가 있어야만 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얘가 없으면 주등기가 없으면 이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아버지가 있어야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얘가 있어야만 얘가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가 어떠한 사유로 말소가 돼버렸어요. 그 얘는 어떻게 돼요? 죽어 살아.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얘도 죽는 거예요. 얘도 죽어요. 근데 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얘는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말소가 되면 얘 죽죠? 손에 봐 안 봐? 보죠?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또 얘 제하면 또 게시판에 글 올라옵니다. 어떤 글 올라오는지 아세요? 네? 반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mp3로 듣고 있는데 얘 제하니까 얘가 무엇이고 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에? 아니 mp3를 듣고 공부를 하는데 얘, 제, 여기, 저기 이렇게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업할 때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공시법 얼마나 MP3로 듣는 사람 얼마나 돼. 민법 정도는 MP3로 듣는 사람 있겠죠. 귀에 꽂고. 근데 공시를 그렇게 듣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게시판에 한번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거지. 예, 제, 저기, 막, 여기, 이거죠? 결론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요 예를 들어보면은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가 있는데 1-1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가 왜 이 저당권을 왜 부기등기로 했어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한 거예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존속기간이 2016년 12월 14일이야. 만료됐죠 이제? 그럼 말소등 깨야죠. 얘가 죽으면 죽어 살아. 얘 승낙서 받아와야 돼요. 안 받으면 안 해줘. 그럼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을 했다? 말소등기를 했어요. 말소등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지워지죠? 지워졌다는 소리는 얘 승낙서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들어왔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겠다 이거야. 누가 죽여요? 3번 해가지고 1-1에 저당권을 말소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직권으로.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주등기가 있고 부기가 있어요. 그 말소등기 할 때는 주등기를 말소할까요? 부기등기를 말소할까요? 둘 다 한꺼번에 말소할까요? 자, 1번에 저당권 A가 있고요. 1-1에 저당권이 이전이 됐어. B 앞으로. 그럼 이 저당권자 누구예요? B죠? 얘 지워져 이렇게. 얘 지워진다고요. 채권자 C예요. 채무자 C라고 하자고. 저당권자 채권자니까. 말소등기를 가서 해야죠. 얘가 채무를 변제하면 말소등기를 해야 되잖아. 누구랑 갈까요? B랑 C랑 가서 한다고. 1을 말소할까? 1에 1을 말소할까요? 1을 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1을. 1을 말소를 하게 되면 알아서 죽어요. 그럼 여기 어디 갔어? 여기 1을 말소해, 1에 1을 말소해요. 둘 다 말소해요? 1만 죽이면 알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주등기가 있고 부기가 있으면 말소등기 할 때는 주등기만 말소등기를 하면 돼요. 그 부기등기는 알아서 죽어요.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동시에 말소해야 된다. X다 이겁니다. 주등기만 말소하면 돼요. 왜? 주가 죽으면 얘는 자동적으로 죽는 거. 살 수가 없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와 무엇이다? 동일한 순위를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부기등기 1-1이 있고 1-2가 있으면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놈이 이기죠.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얘가 먼저 했어요? 얘가 먼저 했어요? 1-1이 먼저 했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소유권 그 내용 다 써있지 않아요? 책에? 자 보세요. 부기등기 보세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왜 한다? 주등기의 순위와 동일 순위라고 써 있잖아.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와 동일 순위 및 연장선임을 표시할 때. 그 다음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맞아요? 주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부기등기에도 가지번호 붙일 수 있어요? 1-1이 1-1-1-2이 있어요. 1-1-1-1-1도 있다고. 이게 부기의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의 부기등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부기등기를 이전하면
부기등기를 이전하면 어떻게 한다? 부기에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세권이 지금 이게 저당권이 부기등기잖아요. 이 저당권 이전하면 얘가 C한테 이전시키면 부기에 부기로 하는 거예요. 부기에 부기. 그러니까 부기에 부기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3번에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이기 때문에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동시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등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부기등기를 해줄 수가 없고 법에서 정한 것만 부기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5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상호간의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거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여기. 그렇게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표에 뭐가 써 있어요? 오른쪽 표에 주등기하고 부기등기가 쫙 써 있죠? 그것만 외우시면 된다. 이거. 근데 그거 보시면 뭐라고 막 써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아직 등기법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 다 알 수 있겠냐 이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보험을 들더라도 특약 들잖아요. 별도로 하죠. 특약 같은 거 있잖아. 약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다시 써주는 거예요. 주등기가 아니라 특약자 들어가고 약정 들어가면 이유 불문하고 뭐다? 부기등. 특약 들어가고 약정 들어가서 민법에서 또 배웁니다. 환매 특약,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대충? 자, 이제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기로 올릴 수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기등기로 올릴 수가 없지. 소유권이 목적이 되는 거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갑구도 을구도야 무조건 처음으로 올라갈 때 최초로 올라가는 것은 부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부기를 올리려면 뭔가 있는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리는 거잖아. 이거하고 비교할 것 같고요.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다? 주등기. 왜 소유권 이전은 줄까요?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 그럼 소유권만 이전되는 거 아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무엇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다? 부기등기. 얘는 소유권이 목적이 아닌 거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소유권의 저당권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의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이겁니다. 형식은 뭐다? 부기등기로. 저기 아까 써놨잖아. 저당권 1의 저당권이 있었고 1-1에 2-1의 저당권이 있었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하고 무엇?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얘는 지금.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그것만 외우시면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에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해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형식은 주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은 얘는 부기예요. 항상 목적이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아니냐를 가지고 비교하시라 이거예요. 목적이 소유권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등기법을 지금 처음 공부하더라도 대충 감은 오지 않겠냐 이거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작년도 정답.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된다. X예요. X. X. 이해하시죠? 작년도 문제예요. 작년도.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좀 심심하죠? 좀 하나 더 해야죠? 또 주등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부기등기가 있는데 아까 특약 들어가는 거하고 약정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도 부기등기로. 약정 그 다음에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기로 우리가 약정 맺을 수 있어요. 5년 범위 내에서 그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어. 특약 들어가고 약정 들어가는 것은 등기를 왜 한다? 대항하기 위해서.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도 부기등기예요. 어? 특약 약정 들어가면 부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을 둬요? 그러니까 주등기예요. 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했잖아.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 취지등기라는 것을 해요. 형식은 뭐다? 주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등기법 중 첫 단계지만은요. 벌써 그 표에 70%는 끝났어요. 벌써 그 표에 70% 끝났다 이거예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에 뭐가 있었어요? 변경등기가 있었죠. 그죠? 변경등기 두 개로 나눠졌죠. 어떻게? 표시란의 무엇? 표시란의 변경과 그 다음에 사항란의 변경으로 나눠졌죠. 맞아요? 사항란의 변경은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졌죠. 하나는 무엇? 등기 무엇? 등기 명의인의 무엇? 표시의 변경. 형식은 부기등기로. 명의인 저기 써놨잖아.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거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권리의 무슨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제가 지금 주에다 썼어? 북에다 썼어요? 여기다 썼잖아.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뭘 또 승낙서가 왜 나와? 없으면 북이죠. 어? 눈 내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 첫눈이 아니니까 첫눈 오면 설렐 수도 있잖아. 지난 한 3주 전에 첫눈 내렸죠? 3주 전에 금요일 날 첫눈 내렸어요. 금요일 날. 없으면 부기등. 있으면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승낙서 첨부하지 못하면 주. 시험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권리의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각하한다. 주등기로 가면 되죠. 그래서 드럽게 치사하면 뒤로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기억나세요? 표시란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표제부에다 하는 거니까 주등기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멸실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회복 등기는 전부를 회복하면 주고 일부를 회복하면 부기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에 따른 분류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와 관련된 거, 집합 건물과 그런 식으로 쭉 앞으로 쭉 배우는 거예요. 근데 봐봐, 지금 우리가 이것도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나간 거잖아, 그죠? 등기법 끝날 때까지 10번 나옵니다,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는 사실은 책에다 제가 넣어놨지만 여기 앞에 넣어놨지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왜? 이거 중간에 배우고 가등기 배우고 집합건물 배우고 나야만 등기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주등기 부등기 어려워요.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뭐를 봐야 될까요? 이것만 봐도 된다 이거지. 이 시점에서는.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존의 등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에?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고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도 있을 수 있고 얘가 없이는 얘는 있을 수 없고 얘가 있어야 얘가 있으니까 얘가 죽으면 얘는 죽는다 이겁니다. 누가 죽여요?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거야. 물론 얘만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 더 나아가서 부기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을까요? 있지. 왜냐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야. 채무 변제했어. 그럼 얘만 죽이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때는, 그럴 때는. 그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다?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작년도 문제. 여기까지가 가장 주등기와 부기등기 기본 내용. 여기까지가. 여기는 이제 앞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10번 나옵니다. 이 내용이 등기법 끝날 때 등기법 한 6주 정도 할 거거든요. 6주 동안 매일 나오는 내용 중에 여기야. 왜냐하면 등기법은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갖고 노는 거니까
끝날 때까지 얘가 나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181페이지에 보면 주등기, 부기등기를 위에 그럼 가운데 회복등기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회복등기까지? 회복등기까지 준지, 분지 대략 감 오죠? 그 밑에 잠깐 보시면 구분거물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4번하고 4번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에? 5번도 그럼 눈에 들어오겠다. 왜? 뒤에 말소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뭐야? 주등기죠. 응? 기타 쪽에 보세요. 부기만 보세요. 특약. 특약. 권리지권은 뭐예요? 저당권이 목적이 되는 거야. 권리지권은 저당권부 질권이에요. 그 지난주에 이렇게 시계냐 이렇게 했었잖아. 동산질권이고. 그래서 권리지권 당연히 부기등기고. 전전세는 당연히 부기등기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전세권자가 또 하나 전세를 주는 거니까 부기더라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등기법 별로 공부도 안 했지만 다 할 수 있잖아. 전부 다. 가등기는 아직 안 들어보셨죠? 가등기는 뭐냐면 내가 집을 살라고 했는데 계약금을 줬어. 그러면 얘가 등기 넘겨줘 안 넘겨줘? 안 넘겨주죠. 그럼 내가 나중에 잔금 다 지불하면 등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미리 장치를 걸어놓는 게 가등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얘를 본등기라 그래. 가등기.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를 부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주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부기등기. 외울 필요 없죠? 가등기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뭐 갖고 따져요? 본등기를. 네, 본등기는 가등기의 반대. 얘네들이 바로 본등기예요.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를 부기로 하면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거. 더하면 또 넘어요. 그리고 잠깐 보면 구분 건물에 보면 1, 2, 3이라고 써 있죠. 1, 2, 3. 1, 2, 3 이렇게 보면은 1번하고 3번만 예를 들어 볼게요. 1번하고 대지권 등기하고 토지만의 별도가 있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는데 이 대지권의 등기하고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에 있는 것은 표지회부에다 해요. 등기부 어디에다 해? 표지회부에다 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표지회부에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두 개 묶이면 뭐예요? 한동건물의 표제부라고 했었잖아. 맞죠? 한동건물 표제부. 그래서 다시 그 1번하고 3번은 등기부 어디에다 결국은 표제부에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걔는 주등기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 자, 다시 여기까지는 뭐예요? 복습. 지난주 거 했던 거 복습. 대충 복습. 그 여기서는 뭐를 봐야 돼? 주등기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부기 어떻게 하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그것만 딱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좀 더 되면 여기까지 가고 안 되면 접고 여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주등기 부기 다 싫으면 뭐만 해라? 변경 경정 말소 매실 회복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거기에 주등기 부기등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 그래서 등기법은 보세요. 얘를 가지고 또 얘를 정리하잖아.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